안녕하세요. 뉴욕 모바일 성형외과 원장 김진호. 네, 잠실 맥스웰 성형외과 원장 김영석입니다. 오늘 탈모의 원인에 대해서 네네.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일단 주제가 되는 게 유전성 탈모인데요. 네네. 네. 유전성 탈모는 왜 생기나요? 이름 그대로 이제 유전 때문에 생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물어봐요. 혹시 뭐 아버지 가족이나 어머니 가족분들 중에 이렇게 뭐 탈모 유전이 있냐. 근데 이게 좀 유전적인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탈모가 더 빨리 진행되는 거죠. 아버지가 탈모면 아들들이 탈모가 올 확률이 50%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엄마까지 탈모면 75%가 넘어가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선생님, 저희 남자는 유전인 건 알겠는데 이 여자도 유전이 되냐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됩니다. 이 탈모 유전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내려오는 거고, 그리고 또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러니까 아버지 쪽 가족보다는 또 어머니 쪽 가족한테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경우도 조금 더, 있다고. 네. 조금 더 많지는 않지만. 맞아요. 네. 이런 얘기도 많기 때문에 이제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이 유전적인 부분이 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또 이제 근데 그거는 네, 가능해요? 이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뭐. 유전성 탈모 같습니다. 네.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럼 뭐라고 그거는 얘기해 이제 주세요? 근데 사실 요즘 워낙 핵가족하고 사실 내가 보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아버지, 어머니 가족인 거지,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가족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좀 물어보면, 사실은 유전인 거는 우리가 아버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진의 상태를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뒷머리랑 그 다음에 또 본인이 고민하는 부의 어떤 모발의 굵기를 비교해 본다던가 약간 그런 같이 검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아버지, 어머니가 수치 많다고 해서 나는 괜찮을 거야 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남녀가 다 유전성 탈모 패턴이 있는데요. 남성 탈모, 유전성 탈모는 흔히 아까 그 얘기 드렸지만 옆머리, 뒷머리는 괜찮은데 앞머리 정수리가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90% 이상 유전성 탈모로 보면 됩니다. 옆뒤는 굉장히 빽빽하고 많은데 여기 앞머리가 밀리거나 올라가면은 이거는 거의 유전성 탈모 맞아요. 패턴으로 네, 가야죠. 네. 저희가 패턴을 보고 분석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리고 여성 탈모는 어떻게 되죠? 여성 여성형 탈모도 탈모는 사실은 마찬가지죠. 이제 여성 탈모도 현미경으로 보면 뒷머리는 다 좋으신데 이제 아니야. 뒷머리도 나쁜 뒷머리 경우 있어. 나쁜 경우는 이제 대부분 뒷머리는 그나마 낫고 예. 이제 옆머리나 윗머리가 전체적으로 얇아지는 이제 뭐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이라고 하죠. 약간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네.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 비쳐 네, 보이는 네. 거예요. 이렇게 갈라진 하얀 부분이 그래서 크리스마스 패턴이라고 하고, 근데 남자는 이게 쭉 밀리면서 올라가요. 탈모가 일어나면 이마가 넓어지죠. 근데 여자는 잘 보면은 앞에 라인은 요거 이렇게 살아 있는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소갈머리, 그러니까 비는 패턴으로 많이 나타나는 게 여성형 탈모의 특징입니다. 남성 중에도 근데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그죠? 맞아요. 남성 중에도 소갈머리가 비는 분이 있는데 남자인데 여성형 탈모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패턴 라인이 유지되고 정수리 쪽이 없어지면은 이제 그걸 여성형 탈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 제외하고도 또 기타 탈모들이 있죠. 네, 그래서 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흔히 많이 하는 게 원형 탈모증. 참 이것도 얘기하는 게 대부분 환자분들 여기 정수리 뚫린 거를 원형 탈모증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 얘기 많이 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형 탈모증은 우리가 뭐 50원짜리, 100원짜리 크기로 막 여기저기 막 생겨요. 땜통. 우리 네. 흔히 얘기하는 땜통이 네. 막 여기 이게 보통 한 개, 두 개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보통 미용실에서 발견이 많이 돼요. 그쵸. 왜냐면 본인이 사실 모르다가 누가 이제 봐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견인성 탈모라고 해서 이거는 뭐 스트레스도 아니고 유전도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면 우리 항공기 승무원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국악하시거나 발레리나 이런 분들 보면 항상 그 5년, 10년 이상을 머리를 바짝 묶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데가 당겨지니까 이제 그런 견인성 탈모라고 하죠. 사실 우리나라는 잘 없어요. 그거보다는 그 드레드 헤어라고 그러잖아요. 레게 머리 하면은 진짜 이게 엄청 꼬면서 이게 막 이렇게 당겨지나 봐요. 근데 이 상태로 오래되면은 여기가 진짜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흔한 게 이제 발모벽이라고 해서 흔해요? 저한테는 많이 와요.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모발식만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일종의 스트레스, 불안장애. 예. 불안장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막 손톱을 깨물거나 어떤 사람은 막 다리를 떨고 그러는데 얘는 이제 그러니까 머리를 뽑는 거죠. 불안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뭐 바로 모발 이식이나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치료해야죠. 예, 우선 일단 그런 강박이죠. 예, 약간 맞아요. 강박장애예요. 본인이 네. 불안해서 그렇게 생기는 거니까 그걸 좀 치료하자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발모벽 그러니까 그런 거 부모들은 머리를 한참 뽑은 데 아니까 이게 원형 탈모증이라고 해서 병원에 오세요. 근데 이제 얘 행동이라던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을 테니까 뭐 5살, 4살짜리가 그러니까 이제 몰래 이제 뽑는 거죠, 막 머리를. 예, 그래서 그런 발모벽도 우리가 좀 감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탈모를 해결해 주실 초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벤저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다음 편 치료법에서 또 알아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